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흔히들 인생을 자연에 비유합니다.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이 있듯 인생도 청년, 중장년 그리고 노년이라는 네 계절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지금 내 나이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은 내 아이가 결혼을 해서 독립을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절 음식을 먹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듯이 인생의 내 계절에 맞는 재테크,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이 인생 전체의 재정 안정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반대로 인생의 내 계절에 적합하지 않은 재테크, 재정 관리를 하다 보면 인생 전체의 재정 안정성을 크게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연,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이치를 이해하고 우리의 재정 관리에 적용하는 지혜는 비단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신, 태도, 마음가짐 등등의 돈보다 더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먼저 이겠습니까? 돈이 먼저 이겠습니까? 가치가 먼저여야겠죠. 가치가 없이 전해진 돈은 자칫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또 돈은 전하지 못했지만 가치를 잘 전할 수 있다면 그 자녀는 크게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동영상의 제목은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4개 재정 관리를 구체적으로 먼저 나눌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뒷단에서 자연스럽게 인생 4개를 자연에 맞추어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가장 값진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동영상은 그래서 가족 공유입니다. 인생 4개 재정 관리니까 청년, 중장년 그리고 노년의 그 계절에 적합한 재테크, 재정 관리 방법을 함께 나눕니다. 지금 세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재정이 어쩔 수 없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송을 성인 자녀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반드시 부모님들께 공유해 주시고, 또 부모님들이 듣고 계시다면 반드시 성인 자녀들에게 공유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값진 유산 인생 4개 재정관리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가장 값진 유산 인생 4개 재정관리 첫 번째는 봄입니다. 청년이죠. 인생의 계절은 20대입니다. 이 청년의 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열매는 없다. 20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땀을 흘리고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지만 결실은 없습니다. 농사로 치면 파종하는 시기죠. 씨를 뿌리는 시기. 자, 이 청년기, 즉 봄에는 재테크는 투트랙 재테크를 권해드립니다. 투트랙은 뭐냐면 우리 이제 청년들은 경제 재테크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은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먼저 투자의 가장 기본인 시간, 인내, 지속성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적금입니다. 또한 이 적금은 종잣돈을 마련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죠. 최소한 1년 이상의 적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을 매달 꼬박꼬박 부었더니 큰 돈이 되더라. 또 1년을 인내하는 그 경험도 투자의 밑거름입니다. 이 종잣돈 마련, 적금을 통한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인내했다면 이제 3년 이상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훈련, 그것이 바로 월 적립식 펀드입니다. 한 방에 들어가는 일시납 거치식이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적금식으로 들어가는 주식형 펀드. 자, 이것은 바로 3년 이상은 장기 투자의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3년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를 최소한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경기가 좋고 나쁘고에 상관없이 지속성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는 훈련. 자, 이것이 우리가 20대 봄 청년이 배워야 될 훈련입니다. 투트랙 재테크 반드시 시간, 인내, 그리고 종잣돈 마련, 지속성 매우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주식 투자는 가능하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의 가장 근본은 그 기업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또한 비록 내가 선택한 주식 종목에 내가 선택한 가격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기업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다면 기다릴 수 있는 인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20대에 그 같은 훈련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식 투자, 직접 투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투자는 일반적으로 단기 투자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가 계속 변동되다 보면 마음의 동요가 있죠. 그것 역시도 투자나 재테크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해야 되겠죠. 시간을 인내하는 훈련 많이 방해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투트랙을 통해서 펀드 투자 적어도 3년 이상 해보신 다음 투자의 기본 원칙을 확립한 후에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추. 또한 하게 된다면 단기 투자가 아니라 기업 가치를 제대로 판단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또 묵혀두는 그런 투자, 그런 훈련, 그런 경험도 바로 20대에서 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만약 한다면 듣도 보도 못한 종목에 하지 말고 우리가 실생활에 밀접한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전자, 식품 이런 회사들 많죠. 자동차, 뭐 정유 이런 쪽에 내가 언제나 접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대에 정말 씨를 뿌려야 할 것은 바로 은퇴 자산입니다. 은퇴 자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시니어분들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아마 무릎을 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은퇴 자산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짧을수록 불리합니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20대 때 은퇴 자산 길게 하면서 적은 금액으로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다. 그래서 20대의 은퇴 자산은 가처분 소득 기준의 한 20% 정도. 우리가 가처분 소득은 뭐죠?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필요 경비, 생활비 빼고 남는 돈이 100만 원이라면 한 20만 원 정도는 은퇴 자산으로 꾸준히 적립해라. 자, 이때 은퇴 자산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축성 보험에 해야 할까요? 아니죠. 주식형 펀드 상품이 주식형 펀드가 포함된 상품. 그래서 지금 청년이 은퇴 자산에 투자를 한다면 몇십 년을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주의는 성장을 먹고 살죠. 20년, 30년 투자는 주식형 펀드 100%가 가능한 상품이어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는 자기 개발 비용입니다. 자, 청년이 정말 투자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개발 비용입니다. 아무리 재테크를 잘해도 많이 버는 사람 못 당합니다. 가장 고급진 재테크는 그래서 소득을 높이는 것, 몸값을 불리는 내 몸에 투자하는 거죠. 이 가처분 소득 기준 최소한 10%는 자기 개발에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보장성 보험.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필요하죠. 그렇지만 가성비는 높아야 합니다. 핵심 보장 위주로 간단히.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하게 해야겠죠. 부모님들이 가입해준 보험이 있습니다. 뭐 100세 보장. 자, 100세 보장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20대를 기준으로 하면 7, 80년.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7, 8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지금 효력이 있을까요? 돈 가치나 그 당시에 가입할 때 정해진 돈 가치나 등등을 따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100세 보장 보험료만 비쌉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보장 기간도 낮추어서 가입하면 보험료도 훨씬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청년, 봄이 지나면 이었고 여름이 옵니다. 자, 여름은 또 어떻게 좀 규정해 볼 수 있을까요? 작년이죠. 인생을 따지면 한 30대에서 40대 중반입니다. 저는 한 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한 만큼 거둔다. 정말 여름은 오곡이 풍성하게 익어갑니다. 또 여러 가지 과일들 수확합니다. 땀 흘린 만큼 거둘 수 있는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작년 30대, 40대 중반 정도가 아마 일한 만큼 거두는 나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때 키워드는 뭡니까? 바로 관리입니다. 관리. 잘 관리해야겠죠. 일한 만큼 거두는데 관리하지 못하면 거둔 것들을 잃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 시기에는 내 집 마련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죠. 그런데 이 내 집 마련은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특히 금융 비용, 대출을 크게 조심해야 합니다. 장기 대출이 월 상환액도 적고 좋아 보이지만 너무 무리한 장기 대출 금액이 많으면 상당 기간 동안 아무런 저축이나 투자를 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매우 조심해야 하고요. 가능하면 대출을 일으켜서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은 확보되어야 한다. 그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경매에도 슬슬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죠. 경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집 마련을 싸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창업 준비는 필수입니다. 30대에서 40대 중반. 이 창업 준비는 급하게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찾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따라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창업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당연히 재정은 말할 나위도 없죠.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네트워킹입니다. 창업을 한다는 것은 비록 나 혼자 단독 투자해서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관계 속에서 비즈니스와 마케팅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킹을 게을리하면 나중에 막상 창업하거나 창업한 이후에 의외로 사업이 잘 안 풀릴 수도 있다. 사회적 네트워킹 꼭 기억하시고, 자, 일한 만큼 거두는 시기 여름에는 무엇보다 지출 관리가 중요하겠죠.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쓰는 것입니다. 쓰는 습관. 가능하면 외형보다 가치 소비에 집중하시고, 또 매달 결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내 돈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또 우리 집의 지금 재정은 어디에 얼마가 투자되어 있고, 또 그 돈은 지금 현재 얼마인지 등등을 언제나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자, 그것이 관리 아주 중요하고, 또한 이 시기에는 이제 적당한 목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월 현금 흐름, 월 소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목돈은 안정적이면서도 조금 더 불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채권이 괜찮습니다. 채권 투자의 모든 것 동영상 꼭 참고하시고요. 이따가 끝 무렵에 동영상 링크 바로 거기 달아 놓겠지만, 그래서 한 목돈 같은 경우는 채권 비중을 한 30-40% 정도는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리고, 대신 이제 월 가처분 투자, 월 투자는 아까 이제 봄 청년 때와 마찬가지로 주식형 자산, 주식형 펀드 같은데 100% 할 수 있는 상품, 꼭 주식형 자산을 100% 하라는 뜻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경기 흐름에 따라 주식형 자산에 100% 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고, 보장성 보험은 뭐 청년과 마찬가지죠. 이때는 이제 가족들이 생깁니다. 가족들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보험료 조절 잘 하셔야 합니다. 어떤 가정은 보험료 때문에 저축을 못하는 가정 많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뜨끔하시는 분 계시죠. 당연히 핵심 보장 위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어린 자녀들한테 100세 보장 크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보험료만 비싸죠.
뭐 맥시멈 80세 보장만 하더라도 아주 충분하다. 따라서 가성비 높은 보험 설계가 중요하다. 이 시기 작년 30대 40대 중반의 절세 전략도 매우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청년 때보다 보험보다는 소득이 높은 구간이고 이 세액공제 받는 상품 등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죠? 연금저축, 뭐 펀드 같은 이런 쪽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돌려받는 연말 정산해서 돌려받는 환급금을 그냥 써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돌려받는 환급금을 재투자할 때 정말 절세 상품의 진가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크게 발휘된다. 이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절은 바야흐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인생을 따지면 중년이죠. 40대 중반에서 한 60대 중반까지. 이 가을을 저는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력 이상으로 거두는 시기다. 4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이런 경험 많으시죠? 봄에 씨를 뿌린 것들이 이제 큰 결실로 나타납니다. 노력 이상으로 거두는 시기니까 당연히 겸손이 필요하겠죠. 자, 이때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인생 망친 사람 한두 명 아닙니다. 자, 인생의 가을, 중년,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정리해 보면요. 임대소득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경매에 대한 관심도 같이 맞물려 있어야겠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임대소득은 노후에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것만은 아닙니다. 상당히 다른 상품과 밸런스가 중요한데 이 중년에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소득이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 같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괜찮다. 자, 두 번째, 창업 리스크를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사이에 창업을 많이 하죠. 첫째, 충동적인 창업하지 마셔야 되고, 과도한 투자는 정말 금물입니다. 금물. 이거는 자신 있어 해서 빚까지 내어서 하다가 한 방에 잘 못되면 그냥 더 이상 재기하기가 힘들죠. 많은 인내, 그리고 많은 경험, 내가 하고 싶은 업종에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들어가서 직접 경험하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지출 관리, 뭐 말할 나위가 없죠. 자, 이때는 지출이 퍽 많이 늘어납니다. 자녀들이 성장해 있고 자녀들이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가치 있는 지출이 더욱 중요하고요. 또 매달 결산이 가능한 재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교육비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우리 자녀에게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사교육비가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교육비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그렇죠? 공부 잘해야 대기업 월급쟁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교육비를 이왕 지출한다면 가능하면 우리 아이에게 맞는, 조금 인내하더라도 오랫동안 지켜보더라도 우리 아이가 정말 하고 싶은 그런 분야에 더 비중을 높여서 교육비를 지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목돈과 월 가처분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것은 목돈과 월 가처분 투자의 기본은 여름, 아까 살펴보았던 여름, 뭐 작년의 경우와 비슷한데 대신에 이제 비중이 조금 달라지죠. 예를 들면 목돈 같은 경우에는 채권 비중, 이 중년, 가을에서는 채권 비중을 조금 더 높여야겠죠. 한 40에서 60% 정도. 또 이제 반대로 월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과 채권 비중을 섞어서 가는 전략이 조금 안정적입니다. 주식은 한 40%에서 80% 정도, 경우에 따라서 채권은 한 20%에서 40% 정도로 조절해서 서로 조금씩 섞어서 가는 전략이 괜찮다. 보장성 보험 뭐 마찬가지죠. 이 중년에서 보장성 보험들은 이제 중년 이후에 질환에 대비하는 이런 보장들이 준비되어야겠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보장 위주. 뭐 사실 저희 이제 돈 파는 가게에 상담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제안해드리는 보장성 보험은 아주 심플합니다.
3대 보장 진단비 위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을 왜 가입합니까? 돈이 없어서 가입하죠. 또 나중에 보험 가입해서 야, 이 보험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큰 이벤트 중심, 큰 이슈 중심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입원할 때 하루 뭐 몇만 원 주는 거, 또 골절할 때 몇십만 원 받는 이런 것은 보험의 가장 중요한 보장은 아니다.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의 보험료가 지출되고 있다. 차라리 그 보험료를 적금이나 뭐 투자를 해서 불려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내 돈 끄집어 쓰면 되고, 크지 않으니까. 그런 일 안 생기면 그대로 내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절세 전략, 이건 역시도 여름에 작년 못지않게 그렇죠. 여름에 이 작년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자기 관리, 즉 이 가을 중년 시기에는 노력 이상으로 거두기 때문에 겸손이 중요하고, 이 겸손은 또 자기 관리에서 나오는 거죠. 또한 겸손뿐만 아니라 건강 유지, 이제 겨울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적극적인 소통을 잘 못하면 특히 자녀 세대랑 대화가 안 돼요. 자, 지금 그런 갈등 겪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이 소통의 경험과 준비 훈련을 가을 중년 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봄, 여름,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인생의 노년이죠. 60대 이후입니다. 자, 이 겨울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결국은 한 줌 흙이다.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싶어도 점점 가질 수 없는 나이, 바로 인생의 노년, 겨울입니다. 아무리 움켜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뭔가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또한 겨울이죠.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은 자족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한 겨울에는 조금 이제 사회나 주변에 배려하고 기여하는 이런 또 계절이 아닌가. 겨울에 우리가 산에 가면 많은 이 가을에 떨어진 낙엽들이 이제 거름이 됩니다. 땅으로 스며들면서. 그런 시기가 우리 인생의 노년, 겨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해 왔는데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 왔는데도 말입니다. 이 겨울의 노년, 무엇보다도 비켜서는 리더십이 중요하지 않을까. 간혹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혼해서 독립한 내 자녀의 재테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부모님들이 자주 질문해 오시는데, 자녀에게 맡겨야죠. 조금 믿음지 못하고 조금 불안해 보여도 기다리면서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비켜서는 리더십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훨씬 품격, 중후한 기운도 많이 느껴집니다. 소통도 훨씬 더 원활해집니다. 연결해서 생각하면 겨울 우리가 노년 때 준비해야 될 것은 사회적 또 가정적으로 바통 터치입니다. 아무래도 물질보다 정신이 먼저 바통이 전해져야겠죠. 따라서 이때 60대 이후에는 계속 이 돈을 불리기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로 줄여서 그 돈을 어디로 갑니까? 내 주변, 기여, 결국은 한 줌 흙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바통 터치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여가 아닐까, 또 물질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는 정말 열심히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왔던 세대죠. 늘 자녀의 재정 관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집, 항상 가면, 집들이 가면 이 집 얼마 주고 샀니? 지금 얼마니? 이런 대화가 항상 이루어진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물질 문명,
너무 지나치게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조금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돈에서 조금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인문학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 표현하죠. 그런 가치 위주의 삶을 전수해 주는 것, 그것도 이제 노년의 세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간섭보다 또한 위임,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노년의 은퇴 재정은 매우 중요하죠. 은퇴 재정은 임대소득보다 채권이 좋습니다. 채권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소득을 위해서는 상가나 뭐 오피스텔이나 뭐 또 어떤 뭐 주거 자산 이런 등등을 이제 활용할 건데, 자, 이 부동산들은 너무 큰 돈이 오랫동안 들어가고 점점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저출산 고령화, 즉 재정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뭐죠? 항상 세금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한번 소유하면 참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또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노년 이후에 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통해서 은퇴 생활을 하겠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채권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채권은 주식보다 위험하지 않고 은행 예금보다는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언제든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돈으로 찾을 수 있어요. 유동성이, 황금성이 아주 뛰어난 거죠. 또한 노후 목돈은 굉장히 위험하죠. 목돈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목돈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내 돈이 아닙니다. 자녀 돈이거나 사기꾼의 돈이 되기 쉽다, 목돈. 가능하면 이것을 연금화 시키는 전략. 그것을 겨울이 닥치기 전에 여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놓아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목돈을 그렇게 준비를 못해도 이 목돈을 활용해서 연금으로 탈 수 있는 상품들도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노년의 겨울 때는 잉여 재정이 쓰고 남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쓰고 남는 돈, 자녀에게 좀 물려줄 수 있는 돈이 있는 가정이라면 상속보다는 체계적인 정려가 아주 좋습니다. 그것이 세금을 줄이는 것, 또 자녀에게 조금씩 주면서 재정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 자, 이런 의미에서도 아주 좋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인생 4계 재정관리,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우리가 청년, 또 장년, 중년, 그리고 노년의 인생의 4계절과 좀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그 계절에 적합한 재테크, 재정 계획을 좀 나누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시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어떤 단계이든지 내 재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또 나의 지출, 돈이 어디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습관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잠시 공지 하나 드리면, 만원의 기적이라고 저희 홈페이지에 있죠. 돈 파는 가게 홈페이지는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그냥 돈 파는 가게 하고 검색하고 들어가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만원의 기적을 통해서 스스로 재정 관리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뭐 전화 상담을 통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데, 감사한 것은 이제 어른들이, 부모들이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가입하시는 분들, 같이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 많다라는 것이 크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인생, 자연과 같은 인생을,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사계에 맞는 재테크를 한다. 이것은 정말 값진 유산이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나의 나이가 어떠한지 전혀 상관없이 지금 나는 자연의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 어느 계절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봄이죠. 열심히 일은 하는데 열매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봄입니다.
나이 상관없이. 또 일한 만큼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이 상관없이 지금 여름인 거죠. 또 벌리는 일마다 기대 이상으로 잘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을입니다. 반대로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겨울이라는 거죠. 봄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정말 인내가 필요하죠. 청년, 그죠? 파종하는 시기. 여름은 일한 만큼 거두니까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봄이다 하시는 분들은 더 인내해야겠다. 또 여름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관리를 잘해야겠다. 자, 가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어땠습니까? 바로 정말 자칫 교만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겸손해야겠다. 자칫 노력 이상으로 거두는 이 시기에 크게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겸손하시면 좋겠고, 안타깝게도 지금 내가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자족이죠.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세어보면서 지금 가진 것에서 감사하면서 힘들더라도 또 하루를 희망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자, 그런데 이 인생은 자연이다 할 때 인생에 자연에 네 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네 계절이 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뭡니까? 바로 순환이죠. 봄이 영원히 봄도 아니고 가을 겨울이 영원히 가을 겨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순환을 믿고 때를 기다리며 가을의 성공, 그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또 인생의 겨울처럼 어떤 순간에도 자족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 이것이 인생 사계 재정 관리를 해나가면서 더 귀하고 소중하게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이것이 돈보다 물질보다 훨씬 값진 유산이 아닐까. 설령 물질과 돈을 잘 못 전해주더라도 없어서 이 가장 값진 유산만 잘 전해진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가장 값진 유산이라는 제목과 함께 인생사계 재정관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돈 파는 가게는 오늘도 조금이라도 유익한 방송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거나 다른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언제나 02-536-0153으로 전화해 주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친구 맺고 1대1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